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사거리 1000km가 넘는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 속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고 자국의 반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육상 자위대는 어제 규슈 구마모토현의 겐군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의 후지 주둔지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배치의 핵심은 지상 발사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형 모델입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중국 연안부는 물론 대만 인근 해역까지 직접적인 사정권에 두게 됩니다. 함께 배치되는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역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사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수준이지만 일본 방위성은 향후 개량 작업을 통해 이를 2000km까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성능 개량이 완료될 경우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북부의 주요 군사 거점까지 일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치를 기점으로 규슈 미야자키현과 홋카이도 등지로 장사정 미사일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의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중국은 사거리 500km에서 5000km 사이에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약 2000발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자국산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전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이지스함 조카이호를 개조하여 사거리 1600km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망을 피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현재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해역에서 실사격 시험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경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항공자위대 또한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할 노르웨이산 순항미사일 JSM의 도입을 시작하며 육해공 전방위에서 타격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 능력의 강화는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인 전수방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2022년 안보문서 개정 이후 추진되어 온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일본이 언제든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적의 공격 착수 시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칫 오판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는 3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 기존 미국의 우방국들이 독자적인 핵무장 노선에 올라탈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확장 억제력, 즉 해구산에 대한 신뢰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등 여러 전선에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채텀하우스는 특히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된 갈등과 반출 논의를 중대한 신호탄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의 안보 수요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 동맹국들이 적대 세력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안보 위기는 한반도 주변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선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위협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및 군사적 긴장 또한 날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지던 미국의 존재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 속에 각국이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나토 탈퇴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7일 발언을 통해 미국은 해마다 나토를 보호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그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금 부각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이란 공격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의 나토 탈퇴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나토에서 이탈하거나 방위 공약을 약화할 경우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가 소유한 소규모 핵 전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서는 이미 미국 없는 안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사실상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전혜원 교수팀과 미국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가 발표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한계치는 최대 17기가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류는 매년 약 37기가톤의 탄소를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안전 범위를 무려 2배 이상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탄소 중립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탄소 배출원은 바로 전쟁입니다. 21세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2026년 들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세계는 다시 전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다극화된 권력 경쟁 체제 속에서 국익을 앞세운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명피해를 넘어 지구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합니다. 미사일과 전투기 등 군사활동에 투입되는 막대한 화석 연료는 물론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시멘트와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군사 분야 배출량은 각국의 보안 사항으로 묶여 공식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러한 기후위기를 관리할 글로벌 리더십이 사실상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던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주춤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협력보다는 기술 패권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국제연합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고 기후 협약은 실질적인 강제력을 잃은 채 선언적 합의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탄소 중립을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사적 패권은 결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류의 대응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연구진은 전쟁을 멈추는 것이 곧 탄소를 줄이는 길이며 지구 생태계라는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서부의 하늘이 마치 거대한 핏빛 장막을 들이운 듯 붉게 물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온하던 해안 마을을 순식간에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꿔놓은 이번 현상의 원인은 강력한 자연의 힘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31일 기상 전문 매체 폭스웨더와 주요 외신들은 호주 서부의 샤크베이 지역이 온통 진홍색으로 뒤덮였다는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 지평선부터 하늘 끝까지 선명한 붉은색이 가득 차 있어 마치 필터를 끼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마치 지구가 끝나는 날과 같은 종말론적인 분위기였다며 당시에 섬뜩했던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기현상을 일으킨 주범은 지난 3월 17일부터 열흘간 호주 해안을 4차례나 가로지른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 나렐입니다.
사이클론이 동반한 거센 바람이 서호주 북부지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붉은 먼지와 토양을 대거 하늘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호주 기상당국과 공영방송 ABC는 서호주의 토양이 예전부터 철분 함유량이 매우 높아 특유의 붉은 빛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폭스웨더 예보센터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이 현상을 뒷받침했습니다. 강풍으로 공중에 흩어진 철분 가득한 붉은 먼지들이 태양빛과 만나면서 특정 파장을 걸러내는 여과기 역할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 위치할 때 빛은 더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의 빛은 모두 산란하여 흩어지고 파장이 긴 빨간색과 분홍색 빛만이 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긴 파장의 빛이 대기 중에 붉은 먼지 입자들과 결합하면서 샤크베이 하늘을 선명한 진홍색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현지의 샤크베이 캐러밴 공원 측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당시의 영상을 공유하며 밖은 믿기 힘들 정도로 으스스하며 온 세상이 먼지로 뒤덮여 있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먼지가 눈과 입으로 느껴질 만큼 심각했다며 비가 내려 이 붉은 먼지들을 씻어내주기만을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기상 조건이 바뀌면서 하늘은 다시 본래의 맑은 색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이클론 나렐이 남긴 상처는 작지 않았습니다. 나렐이 직접 상륙한 엑스머스 지역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공항시설이 파괴되는 등 극심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약 1,40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